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공포정치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북한 간부들에 대한 총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정은이가 지금 궁지까지 몰린 것 같습니다. 공포정치를 확산시키는 거 보면 경제는 포기하고 독재를 계속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경제 활성화, 북한 주민들의 삶이 더 좋아졌다.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체제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자유아시아 방송이라고 네. 우리 국민들도 잘 아시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바로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내용인즉슨 뭐냐면 최근에 김정은이가 북한 군부 고위 인사, 고위 장교를 공개 처형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건인즉슨 뭐냐면은 평양에 고사포병 사령부가 있는데 고사포병 사령부에 있는 군 정치위원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는 겁니다. 아주 잔인한 것이죠. 여러분들 뭐 공개 처형하면 우선 맨 먼저 생각나는 게 장성택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고모를 갖다가 공개 처형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정도의 잔인한 김정은의 이런 버릇이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이복형, 김정남에 대한 그런 암살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요즘 좀 뜸한 것 같았었는데 결국은 다시 북한에서 터질 게 터졌다. 이런 김정은이의 공포정치가 다시 재현한 거가 아니냐. 네.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도 나쁘고 말이죠. 인권 현상도 안 좋으니까 지금 체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증폭되면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위협 요소들이 많이 생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포 정치를 확산시켜서 이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경제도 나빠지고 대북 제재로 인해서 뭐 북한의 경제는 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다 보니까 간부들도 뭐 선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군부에 이런 총살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 뭐 김정은에 대한 암살 시도도 뭐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군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김정은에 대한 이런 불만, 이런 것이 이 지금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에 의하면 옛날 같으면은 이렇게 수군거리고 이게 소문이 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너무 무섭기도 하고 네. 또 이 군 기강이 세고 이러니까. 근데 요즘은 김정은이가 이렇게 공개 처형을 하게 되니까 군인들 사이에서 야, 이러면 되느냐, 이건 심한 거다, 이게 불만이 쌓여가고 있고,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불만이 쌓이면서 이런 소문이 자꾸 퍼지고 있을 정도로 군의 기강이 네.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김정은이가 부패와의 전쟁 이거를 갖다가 선포해가지고 군 내부에서의 어떤 부패 문제, 이 장교들 아주 가차없이 처형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김정은이가 지나치게 인권 탄압을 하니까 김정은이를 형사처벌해야 된다. 네. 이런 비난이 국제사회에 퍼져 있잖아요. 네. 이런 것이 이제 북한 내부에 조금씩 자꾸 이제 많이 이제 흘러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 기강 문제가 있으니까 김정은이는 거꾸로 더 강압 정책을 통해서 그런 외부 정부에 유입에 따른 기강 해임 문제를 또 다스리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 군인들도 자꾸 부패해 가잖아요. 이 고위 당, 말하자면 노동당, 그 고위층들도 지금 부정부패가 북한에 굉장히 하죠.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갖고 북한도 이게 말하자면 소득 불균형, 이 양극화, 이게 북한 내부에서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예.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산 독재 사회에서도 그게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더 어려운 것이 이렇게 부패 문제가 자꾸 생기고 또 이렇게 김정은에 대한 소문, 김정은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이 자꾸 쌓여가는 이유는 이 사람들 달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자금이 없어요. 국제 제재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신년사에서도 김정은이가 이 제재에 따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가 신년사 내내 이렇게 관통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이런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운 그런 사정 때문에, 즉 제재 문제 때문에 북한 경제가 작년, 재작년 마이너스 3%, 5%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성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어제도 김정은이가 얘기했잖아요. 미국 제재 똑바로 풀어라. 네. 제재 안 풀으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그만큼 경제적인 고통이 커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자력경쟁, 국민들한테, 북한 주민들한테 참아라, 참아라, 이렇게 어제 신년사에서 나온 건데, 이제 김정은 체제가 제가 보기에는 한계에 빠지고 있다. 한계에 왔다. 예,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경제 제재도 더 세게 그렇죠. 해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폐기하는 길밖에 없어. 요렇게 이제 생각을 고쳐먹게끔 압박을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우리 정부가 하는 거 보면 지금 김정은이 지금 핵 포기 안 하겠다는 게 이제 어제 신년사에서 제가 보기에는 더 명백해졌어요. 오히려 뭐 연합훈련 하지 말고 미국한테 저기 전쟁 그런 장비도 사지 말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하고 한번 붙어볼 수 있다. 미국이 우리 요구 안 들어주면 이렇게까지 갖고 있는데 어제 마침 KBS에서 그 외교부 장관, 국방장관, 통일부 장관 3명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북한 입장 대변을 무슨 환영한다고 지금 미국 지금 세계의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아니 오직해야 지금 미국 국무부는 저 논평을 요청하니까 논평할 수 없다. 지금 논평을 사양했어요. 미 정부는 그렇게 됐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최고 관료들이 아주 그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를 찬양 일변도로 대한민국의 지금 그 화해, 평화, 비핵화의 길이 아주 열려가지고 앞으로 잘 될 거나 아주 장밋빛, 낙관적 이런 정말 상상력을 그 발휘해도 이런 데서 발휘하면 안 된다. 그렇죠. 저는 제가 보기에 아니 오직해야 미 국무부가 그렇잖아요. 그 논평을 사양했고 그리고 저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 1차적인 반응을 했는데 그건 맨날 트럼프가 하던 얘기 그냥 나 김정은이 만나고 싶어 이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김정은이한테 지금 저 트럼프 입장도 협박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박당한 내가 다른 게 갈 줄 모르니까 빨리 제재 완화해 이렇게 협박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도 거기에 대해서는 기분 나쁘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 그냥 만나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 일부 언론에서는 그걸 또 화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화답이 아닙니다. 화답이 아니죠. 화는 나는데 지금 김정은이 저 까부는데 거죠, 지금. 꽉 참고 그냥 나 그냥 만나는 보자 이거. 그렇지. 일단 만나서 한번 얘기 들어볼게. 한번 나 그걸 만나고 싶어. 기존의 한 얘기를 그냥 반복한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총살까지 시키고 공개 처형까지 시키는 이런 잔인한 그 독재자의 그런 그 리더십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데 똑같은 생각이 핵 문제라 해서 달라지겠습니까? 그렇죠. 신년사를 통해서 이미 안 달렸다는 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공포정치 하는 거하고 비핵화 안 하겠다는 거 같은 연장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국정 운영 철학이에요. 달라질 게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저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현재는 잠정적인 평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평화 했는데 잠정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북한 얘기 많이 안 했어요 또. 네, 많이는 안 했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 어젯밤에 KBS에 출연한 장관들보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이해가 그나마 정확해서 다행이다. 왜냐하면 이게 잠정적인 평화라고 장관들은 완전히 무슨 김정은 대변인 대통령이 조금 더 대통령도 이제 신중해진 거예요. 어제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도 그 반응 나오는데 5시간 동안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도 아마 대한민국 속으로는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 속으로는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미국도 지금 답장을 못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상황입니다. 북한 체제는 무너져가고 있고 김정은이는 핵을 가지고 있고 여차하면 다른 길로 가겠다. 이 폭군이잖아요. 폭군. 이 폭군이 그야말로 책상 위에 버튼 늘려 있다고 딱 공갈 친구가 바로 작년도 그 딱 신년사잖아요. 로켓맨 나오고 할 때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말로 하는 이 비핵화라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닌 것을 이제 만천에 드러났잖아요. 나는 핵 절대 포기 안 한다는 것을 어제 신년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노골적으로 밝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미국 정부의 그런 비핵화 로드맵, 비핵화의 원칙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거부하고 나온 거예요.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북한 체제가 굉장히 그 위험하고 말이죠. 불안하고 여러 가지 핵까지 갖고 있고 군부가 굉장히 강성인데 군부를 또 이렇게 억압하기 위해서 또 총살까지 감행하는 거 보면 이게 심상치 않게 지금 북한 체제가 지금 불안하구나라는 걸 그대로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신년사를 보면 뭐 점잖게는 얘기했지만 김정은이가 지금 궁지까지 다 몰린 듯한 그런 느낌도 강하게 또 받거든요. 그러니까 군부를 이제 휘어잡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비장도 잡을 수 있고 뭐 계급을 높였다 낮췄다 할 수 있고 지방에 교화도 보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가장 쉬운 방법이 공포정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포정치도 달리면서 일변으로 비핵화 협상이 잘 안 되면은 군부에서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령동지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내가 그래서 지금 플랜 B 얘기했잖아. 이렇게 또 군부를 달래려고 그런 측면에서도 나는 핵 포기 못해. 미국 철수, 주한미군 철수 훈련도 하지 말고 미군 장비 들여오지 마. 이렇게 친 거예요. 이것도 군부 메시지로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공부에 대한 메시지. 다양한 측면에서 이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신년사가. 네, 신년사. 예. 아, 그럼- 정신 제대로 차려갖고 이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대미 관계를 잘 설정해야 됩니다. 아, 그래도 국정원에서 30년간 또 마지막엔 최고위직으로 이렇게 근무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확한 분석이라고 믿고 싶고 또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방송이 없죠. 예, 다들 경험도 없이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차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분석을 해주시니까 북한이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렸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옥현의 안보정론 TV 오전에도 방송하셨죠? 예, 네, 아주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이 보시는데. 지금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해석이 우리 정부가 너무 낙관, 희망, 선의 아, 너무 한쪽으로만 빠져 있어가지고 이게 대한민국 장관인지 김정은 장관인지 알 수 정말 없네요. 알 수가 없을 정도가 돼서 제가 점잖하게 논평을 다시 한번 하고 나왔습니다. 아유, 너무 미 감사드립니다. 국무부가 논평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심각한 메시지. 예, 심각한 메시지. 논할 가치도 없다. 저거는 심각한 전향적이지도 거예요. 않고. 예, 그렇다고 김정은이 이 메시지에 미국이 놀란 것처럼 반응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점잖하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위를 많이 조정할 겁니다. 사실은 놀랐을 거예요. 저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본색을 트럼프도 드러냈구나. 트럼프가 자기 멋대로 트윗 올리는 사람 아닙니까? 네. 테레비 혼자 보면서 리모컨 갖고 있을 때 제일 무섭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트럼프도 트윗에 할 얘기가 없으니까 나 그냥 김정은이 만나서 looking forward to meet you 딱 하고 말았잖아요. 나도 보고 싶어. 네. 어느 정도. 지금 그 정도로 미국이 신중하고 미국에도 상당히 지금 그 서프라이징 그런 그 신년사인데 대한민국 장관들이 김정은이한테 제대로 메시지를 줘가지고 김정은이가 앞으로 탑방을 하든 안 하든 남북 정상회담 또 할 거 아니에요? 이 대부분 만나자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김정은이를 가지고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카드 이런 거를 우리가 김정은이가 받지 않을 수 없게 그런 지혜를 보여줘갖고 조금은 센 메시지도 김정은한테 보내줘야지. 전부 앵무새들 같이 그렇게 시중일관 김정은이 그러니까 어느 장관은 자기네 여당 국회의원이 전략 해가고 전술핵 차이 안 오냐. 그러니까 어리벙벙하니까 그 여당 국회의원이 여당이에요.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고 네. 전술핵하고 전략 핵을 잘 모르시는군요. 그걸 교육받았잖아요. 아유, 한심합니다. 아유,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예, 차장님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방송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야, 진짜 이거 큰일 났습니다. 북한 체제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상황이 직간접적으로 들리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잘못 해석하고 말이죠. 북한이 평화가 왔다. 앞으로 평화가 올 것이다. 핵은 폐기되겠다. 쓸데없는 얘기들만 늘어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 정말 한심합니다. 장관들을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앉힐 수가 있을까? 저런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한심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의 한 수를 더 많은 곳에 퍼뜨려야 되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